입니다. 네, 매년 그 이맘때면은 이렇게 서울에 와서 이렇게 인사를 드리고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또 그 알고 계시는 분들이 또 관심을 가져주셔가지고 여기까지 오시고, 저희들 그 딤프가 대구에서 하지만 정말 그 한국을 대표하는 뮤지컬 축제이고 또 미래 비전이 있는 축제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관심과 또 직접 대구에 오셔가지고 작품 또 부대 행사를 함께 해주시기를 기원하면서 상세적인 그 작품 내용은 조금 이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저희 이유인 사장님, 딤프에 또 많은 애정을 보여주셨고요. 감사드리고요. 네, 인사 말씀 부탁드립니다. 네, 안녕하세요. 한국뮤지컬협회 이사장 이유리입니다. 제13회 대구 국제뮤지컬 페스티벌을 알리는 이 자리에 함께할 수 있어서 굉장히 즐겁고 또 감사합니다. 이 뮤지컬 산업은 전 세계 그 모든 지역에 분포되어 있는 산업이 아니고 세계적으로 한 6개 정도의 시장이 있는 굉장히 독특한 산업이라고 할 수가 있죠. 그 미국 브로드웨이, 그리고 영국 런던 웨스트엔드, 그리고 유럽, 그리고 아시아에는 우리 한국과 일본, 그리고 최근에 중국이 굉장히 빠르게 성장하고 있는 시장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 이렇게 이제 몇 군데에 분포되어 있는 이런 특성을 가지는 이유가 그 천석 규모의 장기적인 공연이 가능한 그런 전용관들을 클러스터로 해서 그 기반으로 이루어지는 산업이기 때문에 그런 것 같고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여러 전문 분야가 스펙타클하게 그 요소를 이뤄서 그 협업 과정의 결과물로 뮤지컬이 만들어지니까 사실은 상당한 자본력이 필요하죠. 그렇기 때문에 뮤지컬은 그런 어떤 특수한 몇 군데 시장으로 형성되어 있는 그런 이제 모습을 보이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도 뮤지컬 생산지도 사실은 서울로 한정되어 있고 뮤지컬 소비지도 시장도 사실은 서울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대구시에서 10년 이상 이런 대규모의 국제 뮤지컬 페스티벌을 해오는 것은 굉장히 이례적이고 또 특별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저도 그 8회, 9회 제가 대구 국제 뮤지컬 페스티벌 집행위원장을 하면서 2년간 아주 대구에 내려가서 살면서 이 축제 기획을 하고 운영을 했었는데요. 거기서 제가 두 가지 점을 확인을 했습니다. 그 대구시에 이 뮤지컬 페스티벌을 지속적으로 하겠다, 대구를 뮤지컬 도시로 만들겠다는 굉장히 강력한 의지가 인상적이었고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대구 시민들의 뮤지컬 사랑이었습니다. 우리나라 뮤지컬 배우들이 대구에서 초청이 되면 꼭 가서 공연한다, 뭐 이런 얘기들을 합니다. 배우가 확인할 수 있는 가장 큰 희열은 관객들이 주는 이제 열광적인 그 반응이죠. 근데 대구 시민들은 정말 뜨겁게 열정적으로 뮤지컬을 사랑하고 그리고 뮤지컬에 대해서 반응하고 그런 모습이 이 대구 국제 뮤지컬 페스티벌의 10년 이상 역사의 원동력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 대구 국제 뮤지컬 페스티벌은 최초의 역사들을 좀 몇 가지 가지고 있죠. 그 중국 창작 뮤지컬을 한국에 최초로 소개를 했고요. 그리고 대구시가 만든 투란도트를 최초로 중국에 진출을 시켰고, 그리고 최초로 대학생 뮤지컬 경연대회를 만들었고, 그리고 꾸준히 창작 지원 프로그램들을 낳고 있고, 그리고 또 최근에는 그 뮤지컬 예비 스타들을 그 양성하고 발굴하는 스타 오디션을 하는데, 이번에는 중국이랑도 같이 진행을 하면서 그래서 그 우리 한국 뮤지컬에 좀 기반이 되는 그런 선두적인 역할들도 하고 있는 점에서 단순한 축제가 아니라 우리 뮤지컬 분야에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는 그런 그 딤프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런 딤프에 10번도 넘어서는 이 긴 축제에 올해 응원하고 한국뮤지컬협회도 같이 도울 수 있고 역할을 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다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이사장님 고맙습니다. 언제나 든든한 힘을 되어주셔서 저희는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자, 두 분의 이런 인사에 이어서 오늘 저희가 화면으로 아주 특별한 영상 인사를 지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어떤 분이 인사를 보내주셨는지 여러분 화면 함께 봐주십시오. 안녕하세요. 제13회 딘프 홍보대사 엑소의 수호입니다. 세계 최대 규모의 뮤지컬 축제가 대구에서 벌써 13회를 맞이한다니 뮤지컬 배우이자 팬으로서 정말 뜻깊게 생각합니다. 오늘은 제가 아쉽게 영상으로 인사드리지만 기자회견을 찾아주신 모든 분들께 저 수호가 딘프를 대신해서 감사 인사를 드리겠습니다. 그럼 오늘 6월 21일 개막하는 제13회 딘프 기대 많이 해주시고요. 저는 대구에서 꼭 인사드리겠습니다. 그럼 대구에서 만나요. 딘프 화이팅! 네, 한류를 이끌고 있는 아이돌 그리고 뮤지컬 배우로도 활약을 이어가고 있죠. 엑소의 수호가 우리 딘프의 홍보대사가 되었다는 소식에 벌써부터 지금 난리가 났습니다. 그래서 아마 축제 기간에도 우리 대구가 정말 또 들썩들썩해질 것 같은데요. 여러분도 많은 기대를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위원장님, 올해 딘프가 현재 또 어떻게 준비를 착착 진행을 시키고 있는지 소개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매년 작품을 소개할 때마다 사실 어떻게 받아들일까 이런 긴장도 하고 이렇게 많은 고민을 했습니다. 하지만 제가 작년에 말씀을 드렸던 이야기가 기억이 나는데 딘프에서 개막작은 꼭 좀 밝은 작품으로 했으면 좋겠다. 한국 뮤지컬이 너무 무거운 작품 위주로 유행을 하다 보니까 정말 뮤지컬이 브로드웨이나 웨스트엔드처럼 좀 밝고 가족들이 함께 보면서 즐겁고 마지막에 해피엔딩으로 끝나는 그런 작품들 위주로 개막작을 하겠다라고 제가 이야기를 작년에 하면서 올해만큼은 제가 새로 이렇게 맡고 난 다음부터 이런 밝은 작품을 했지만 메피스토라는 작품은 정말 한국적이고 해서 한번 바꾸어 봤는데 모험적으로 한번 바꾸어 봤습니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올해 작품은 또 돌아가서 저는 원칙을 작년에 또 관객들 반응도 보고 해서 제 확신이 맞다. 개막작은 밝아야 된다. 축제 작품은 밝은 작품으로 가자라고 해서 내년도 마찬가지고 밝은 작품으로 웨딩싱어를 이렇게 했습니다. 웨딩싱어는 다 아시지만 한국에서는 라이센스로 두 번이나 했는 작품입니다. 하지만 이 웨딩싱어의 웨스트엔드 버전은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버전하고 확실하게 다르다는 것을 제가 알고 또 작년에 오픈해서 영국에서 빅히트를 이렇게 쳤습니다. 그래서 저희들한테 줄 수 있는 메시지도 정확하고 해서 이 웨딩싱어를 저희들 개막작으로 이렇게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지붕 위의 바이올린 같은 경우에도 웨딩싱어와 마찬가지로 이번 개폐막작이 좀 결혼식을 배경으로 하는 장면들이 나오고 중요한 메시지가 있지만 지붕 위의 바이올린 같은 경우는 저는 개인적으로 선라이즈 선셋 노래를 너무 좋아하고 있습니다. 너무 서정적이고 또 러시아에서 표현을 하는 지붕 위의 바이올린은 꼭 한번 소개하고 싶었다라는 그런 마음을 또 가지고 있었는데 이번 개막작, 폐막작은 정말 뮤지컬의 많은 분들이 평소에 잘 아는 작품으로 이렇게 준비를 했습니다. 작품의 배분도 횟수도 좀 적당하게 균형 있게 제가 맞추었습니다. 그래서 개폐막작을 한 18회 공연을 하고 그리고 또 유럽 작품 원래 첫 작품으로 참가하는 스페인이나 프랑스 작품을 또 14회 정도 이렇게 준비를 했습니다. 그리고 또 저희들 창작 지원 작품 같은 경우에 4작품이 선정이 되는데 거기에 또 사회식에서 16회 정도 준비를 했고 지역 특별 작품을 또 한 12회 정도 이렇게 준비를 했습니다. 그리고 또 대학생 작품을 8개 대학 해서 16회 정도 준비를 해서 다양하게 공연에서도 다양하게 이렇게 준비를 해봤습니다. 그 중에 이제 좀 긴 작품들은 좀 관객들이 또 많이 올 작품들은 좀 길게 했고요. 그리고 또 소극장 작품들도 조금
그 일주일씩 이렇게 준비를 했습니다. 처음 처음 국내에 소개하는 스페인 작품, 이 작품은 저도 그 영상으로 사실은 봤습니다. 직접 보지도 못했지만 영상으로 봤을 때 1인 다역으로 하는 이런 그 힙합 뮤지컬의 또 새로운 시도, 또 DJ가 나와서 믹싱을 하면서도 같이 하는 이런 게 또 국내에 소개하면 굉장히 그 신선한 감이 있겠다라는 이런 생각이 들고, 또 한국인들이 좀 좋아하는 스토리 라인을 갖고 있습니다. 스페인 왕 그 펠리세 그 4세의 그 연인이자 또 그 스페인의 그 대표적인 그 배우인 라칼데로나의 어떤 일대기를 담았기 때문에 이런 작품들은 아마 국내에서 라이센스 되지 않을까. 작년에 저희들 제가 체코에서 메피스토를 보고 이건 분명히 한국인들이 좋아할 수 있는 작품이라서 한국에서 분명히 라이센스 할 거라고 제가 자신을 갖고 말씀을 작년에 드렸는데 원래 그 라이센스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작품도 분명 국내에서 기획사들이 그 딤플을 통해서 라이센스를 꼭 할 작품이라고 생각을 하고, 이브 몽땅은 뭐 다 아시는 한국인들이 가장 좋아하는 노래 중에 하나, 고엽의 저희들 어릴 때 이 고엽 노래만 나오면은 정말 이브 몽땅의 그 잘생긴 얼굴이 생각이 날 정도로 올드 팬들한테는 최고의 배우였죠. 이브 몽땅의 일대기를 이브 몽땅의 누나가 표현을 하는 작품입니다. 그래서 좀 이브 몽땅이 주인공이 아니고 이브 몽땅 일대기를 친누나가 표현하는 이런 작품이기 때문에 굉장히 또 신선하게 와닿지 않을까. 작년에 에디트 피아프를 제가 소개하면서 이 에디트 피아프도 한국에서 라이센스 하면은 정말 중장년층한테 비기트 칠 거라고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왜 라이센스를 안 할까라고 생각을 했는데 2달 전에 한국에서 계약을 했다라고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에디트 피아프도 국내에서 소개를 라이센스로 하지 싶지 않을까. 이게 이제 딤프의 아트마켓 역할이고 이런 게 보람이 아닌가라는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중화권에서 이제 12회 작품이 준비가 되어 있는데 작품 수는 3작품입니다. 이 청춘이라는 작품은 제가 중국에 가서 한 번은 초대받아서 가고 한 번은 우연히 가서 또 원래 볼 기회가 있어서 갔는데 2년 동안 이렇게 업그레이드를 잘 되었나라고 할 정도로 스토리라인은 정말 한국인들이 쉽게 와닿을 수 있고 한국의 뮤지컬 강화문 연가 같은 느낌이 들 정도로 괜찮은 작품이었습니다. 그리고 한국의 대표적인 제작진들이 또 같이 투입이 되어서 상해 음악청, 산하단체, 상해시 산하단체 예술인들과 한국의 제작팀들이 같이 뭉쳐서 2년 동안 준비한 작품이라서 저는 이 작품에 굉장히 관심을 이렇게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시간 속의 그녀 또한 한국의 대표적인 제작사와 같이 힘을 합쳐서 2년 전에 만들어서 전국 전역에 순회 공연을 이렇게 하고 있는 작품인데, 이 작품은 무대하고 이런 조명이라든가 이런 쪽에서 굉장히 정서적으로 개인적으로 와닿는 작품이고, 또한 우리 지금 현재 뮤지컬을 좋아하고 있는 20, 30대 여성들이 굉장히 좋아할 그런 작품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조금 전에 노래했던 노래했던 우리 배우가 사실은 대만에서 여자 뮤지컬 배우 중에 가장 인기 있는 배우입니다. 제가 2년 전에 대만에 갔을 때 한국에 최정원이가 있다면은 대만에 천핑린이 있다라고 할 정도로 굉장히 유명한 이런 배우인데, 이 배우가 작년에 했을 때 저희 딤프에 노미네이트가 이렇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올해 또 다시 한번 작품을 소개하고자 이렇게 왔습니다. 좀 내용이 감동적이고 딸과 엄마의 어떤 그런 생명 곧 있으면은 죽을 수밖에 없는 이런 아픔을 갖고 있는 그런 엄마의 이야기라서
굉장히 저는 보지 못했지만 감동적이지 않을까라고 해서 기대를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원래 그 특별 공연은 저희들 그 투란도트는 매년 제가 집행위원장으로 있는 이상은 투란도트를 계속 업그레이드를 시켜서 내년에 정말 투란도트가 완성된 작품으로 제가 탄생을 시키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원래 그 연말 내년 초에 슬로바키아에서 라이센스로 투란도트 슬로바키아 버전으로 그 할 예정으로 있는데 지금 저희들 이야기 들어보니까 역시 슬로바키아에서는 저희들 컨셉을 가져가지만 무대부터 시작해서 안무까지 완전히 바꾸어서 슬로바키아의 그 투란도트를 선보이겠다. 그래서 이걸 유럽 전역에다가 저희들 공연을 하겠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데 이 작품을 올 1월달에 제가 저희들 딤프에서 꼭 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작품을 보고 정말 그 우리가 라이센스를 팔았지만 로열티를 받고 팔았지만 그네들의 그 장점, 예술적인 장점이랑 많은 장점을 직접 우리 투란도트에 접목시켜 가지고 내년에는 정말 투란도트를 완성을 시켜서 서울에서 그 한 달 동안 공연한 적이 있지만은 제대로 된 투란도트를 서울에서 꼭 한번 선을 보이려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그 저작년도에 그 만덕이라는 뮤지컬을 제주도에 가서 본 적이 있습니다. 사실은 지방에서 많은 뮤지컬을 만들고 있지만은 이 뮤지컬이 한 해하고 그 지자체의 그 한 해하고 없어지는 그런 경향이 많아서 굉장히 안타깝게 생각하는 사람인데 이 만덕을 제작하기 전에 딤프에 와서 투란도트에 대한 이야기도 많이 듣고 직접 공무원들이 오는 걸 보고 그러면은 이 제주도에서는 관심을 갖고 진짜 만드는 데 끝나는 게 아니고 매년 지원할 것이라고 제가 확신을 가졌습니다. 그래서 봤는데 역시 초연의 첫 해를 봤는데 저는 굉장히 좋게 봤습니다. 좋게 봤고 이 만덕이라는 이야기 제가 초등학교 때 교과서에 나오는 이야기라서 그런지 더더욱 감동적이고 좋았습니다. 그래서 이 작품이 또 작년에도 업그레이드 시켜서 또 하고 올해 또 딤프를 위해서 제주시에서 많은 지원을 해서 이렇게 오는 작품이라서 관심 있게 봐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지역에서 그 창작 지원 작품을 한 작품을 더 선정했습니다. 아직까지 작품을 그 발표하지는 않았지만 이중섭의 이야기를 가지고 만든 작품인데 우리가 이제 제주도에 가면은 이중섭 기념관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이중섭 화가가 또 많은 지역에서 활동을 했습니다. 저희 대구에서도 활동을 많이 했고요. 그래서 이중섭의 일대기를 가지고 일본의 그 아내와의 절절한 사랑 이야기, 제가 제주도에서 그 편지를 스마트폰으로 한 3년 전에 가서 찍은 적이 있는데 그 사랑 이야기가 정말 저도 개인적으로 뮤지컬을 한 편 만들고 싶은 그런 이야기 스토리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중섭의 그 이야기를 가진 뮤지컬을 저희들이 특별 공연으로 해서 특별 공연이 18회 준비를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조금 전에 보셨던 창작 지원 작품 4작품이 그 오늘 그 노래를 발표를 했는데 한 작품은 이제 끝나고 또 발표를 할 예정으로 있는데 저희들이 그 3작품을 노래를 봤을 때는 이번 작품은 참 큰 기대를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심사위원들이 매년 대구에서 한국 창작 지원 작품을 우리 이유리 그 협회 이사장님도 말씀했지만 창작 지원 작품을 딤프가 가장 먼저 그 창작 지원 작품을 지원하는 프로그램을 만들었었습니다. 그래서 그런데 긍지를 가지고 있지만 아직까지 부족한 점은 이제는 시대의 흐름에 맞게 창작 지원 작품 좀 많이 지원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안타깝게도 올해도 저희들이 작년에 비해서 적은 금액이지만은 국비가 줄어들었습니다. 전체 우리나라의 축제 그 예산이 다 줄고 있는 추세로 있습니다. 저희 뮤지컬 축제 딤프가 그 평가에서 최고 점수를 받았습니다. 최고 점수를 받았기 때문에
국비 5천만 원 정도 줄어들었는데 다른 축제들은 꽤 많이 줄어든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 딤프가 이제는 시대에 맞게 창작 지원 작품을 좀 많이 지원을 해주고 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축제 예산이 많이 확보되는수록 창작 지원 작품을 더 많이 지원할 그런 예정으로 이렇게 있습니다. 원래 사실 대학교 뮤지컬 페스티벌은 예선이 12일 날 다 끝났습니다. 그래서 안타깝게 11일 날 다 끝났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예선했는 작품들이 다 나와 있는데요. 이 중에 8개 작품이 선정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중에 헤어스프레이 같은 경우에는 2개 대학이 또 똑같은 작품을 가지고 나와서 흥미롭고, 이 대학생들 작품들이 대부분이 좀 대중들이 좋아하는 작품이고 또 딤프 기간에 무료로 볼 수 있는 프로그램입니다. 특히 이번에 저희들 딤프에서는 무료로 볼 수 있는 프로그램들, 뭐 공연들, 어워즈 시상식이라든가 모든 이런 경우에는 인터넷으로 예매하는 시스템을 새로 앱을 만들어서 시스템을 할 예정으로 있기 때문에 또 더더욱 무료에 의해서 객석 수가 부족하고 이런 경우가 있었고, 또 예매를 오기로 했다가 또 못 오는 경우도 많이 있었지만 그런 경우를 많이 상쇄시킬 수 있는 이런 기회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됩니다. 이번 뮤지컬 페스티벌은 작년보다도 더 알차게 준비했다고 저는 자부하고 있습니다. 매년 업그레이드를 시키지 않으면은 사실 대중들이 많이 딤프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있고, 어제 같은 경우에 저희들이 공식 처음으로 이 기자회견을 끝나고 그 다음날 보통 티켓 오픈을 했는데 실험적으로 저희들이 공식 초청작은 어제 오픈을 이렇게 먼저 했는데 많은 홍보도 하지 않고 오픈을 했는데 공식 초청작에 제가 깜짝 놀란 것이 개막작 또 창작 지원작, 특히 창작 지원작에서 작년에 블루레인이 이제 창작 지원작 중에 상을 받으면은 그 다음 연도에 공식 초청작이 되는 겁니다. 이 블루레인 같은 경우에 오늘까지도 제가 조금 전에 올라오기 전에 보니까 가장 상위 랭크에 올라와 있을 정도로 창작 지원 작품이 딤프를 통해서 사랑받고 있고, 저희들이 고무적으로 생각하는 것은 어제하고 오늘 예매했는 걸 아침에 기차에 타고 올라오면서 인터파크에다가 좀 확인해 봤어요. 부탁을 해봤는데 깜짝 놀란 것이 많은 부분이, 정확한 데이터는 아니지만은 예매자의 많은 부분이 대구가 아니고 서울에서 많이 지금 초반에 예매가 되었다라는 데서 이 집행위원장 입장에서 정말 서울 타 지역의 홍보에 더 집중해서 올해는 모바일 SNS에 더 집중해서 홍보를 해야 되겠다라는 이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작년하고 마찬가지지만 올해는 더 저렴하게 준비를 했습니다. 개폐막작을 가장 좋은 VIP석에서 볼 수 있는데도 85,000원, 그러니까 42,500원 정도의 한 작품을 가장 좋은 좌석에 볼 수 있는 프로그램도 되어 있고요. 개막작, 폐막작과 함께 투란도트를 볼 수 있는 가장 인기 있는 2작품을 볼 수 있는 것도 똑같은 금액입니다. 이것도 부담이 되면은 1층 로얄석에서 2작품을 6만원에 볼 수 있는, 한 작품에 3만원 정도 볼 수 있는 이런 프로그램도 있고요. 조금 전에 영상으로 소개했던 언제든지 6월 15일 날 오면은 만원에 볼 수 있도록 이렇게 1층 좌석을 볼 수 있는 프로그램도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다양한 할인 혜택이 되어 있고, 정말 대구의 대표적인 호텔에서 호텔 가격보다도 더 싸게 해서 2사람이 작품도 보고 1박 할 수 있는 이런 프로그램도 되어 있고, 여기 나와 있지 않지만 저희들이 구체적으로 지금 짜고 있는데 대구 투어, 시티 투어도 할 수 있는 기회, 그리고 또 인터파크 투어하고 대구하고 저희 딤프하고 해서
여행 패키지를 지금 준비를 하고 있는데 아직까지 완성이 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런 프로그램도 있으니까 우리 여기 계시는 기자분들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고 좀 홍보에도 도움 주시고 또 특히 저희 딤프에 직접 오셔가지고 같이 함께 해주시기를 기원하겠습니다. 많은 또 질문도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그렇습니다. 우리 집행위원장님께서 또 추진하고 계신 것들 좀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제 정말 우리가 경험하지 못한 뮤지컬을 좀 소개하는 것도 딤프의 역할입니다. 그래서 과거에는 정말 그 딤프를 통하지 않으면은 볼 수 없는 나라들 작품들을 좀 소개하는 데 초점을 맞췄는데 원래도 뭐 사실은 스페인 같은 작품은 정말 그 신선한 느낌이 있어서 그 작품이고 저희들이 아시아에서 이제 중국에 좀 치우친 느낌은 있습니다. 종합권에 있지만 그 대학생 작품 같은 경우에는 또 태국 작품을 처음 한국에 이렇게 소개하고 저는 개인적으로 이제 아프리카 쪽의 어떤 그 리듬들이 너무 좋아서 소개하려고 또 좀 노력을 많이 했습니다. 하지만 아프리카 쪽의 작품들이 정말 그 제대로 한번 소개하려고 하는 작품들은 벌써 이런 영국이라든가 브로드웨이에 벌써 계약이 되어 있어서 굉장히 오는데 금전적인 문제가 좀 있은 것도 사실이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그냥 아프리카식의 어떤 뮤지컬을 소개하기에는 제가 인도에서 인도풍의 뮤지컬을 한번 소개한 적이 있는데 관객들의 그 반응이 굉장히 반으로 엇갈렸습니다. 이게 무슨 뮤지컬이냐 라는 쪽도 있었고 한쪽은 또 이게 굉장히 신선하다는 쪽도 있었는데 그 인도에도 아시다시피 제대로 된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그런 뮤지컬들은 전부 영국하고 연계가 되어 있어서 굉장히 그 저희들을 그 부르는 데 있어서 굉장히 체력이라든가 이런 조건들이 좀 까다롭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중화권은요,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중국의 작품을 더 데리고 올 수 있는 작품들이 많았는데 사실은 관객들이 중국 작품을 조금 티켓 파워가 좀 많이 약한 것도 사실이거든요. 그래서 두 작품을 선정을 했지만 중국 작품 같은 경우에 청춘 같은 경우에 100명이 넘는 인원들이 투입이 되면서 대구에 오면서 거의 자비로 옵니다. 자비로 오기 때문에 저희들은 이제 공연장부터 시작을 해서 이런 그 숙식 제공 정도를 그쪽하고 협의를 해서 하는 경우고 거의 자비로 오기 때문에 뭐 그 시간 속의 그녀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리고 또 다른 지방에 있는 작품들도 중국에서 창작 뮤지컬을 너무 많이 만들고 있는데 이런 뮤지컬들이 전부 딤프에 오는 걸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사실 중국에 출장을 자주 안 가는 이유가 중국에서 초청을 받아서 가보면은 자기들 작품 보여주고 식사 대접하고 딤프를 꼭 오고자 하는 그런 부탁들을 많이 해서 정말 제가 그 수소문해보고 중국 현지인들한테 이 작품이 어떤 작품인지 확인해보고 정말 딤프에 올만한 가능성 있는 작품들 대부분은 영상으로 보고 제가 중국에 출장을 많이 안 가는 이유거든요. 하지만 중국 작품은 지금 한국 딤프를 통해서 지금 수준도 너무 높아졌고 보여줌으로써 한국하고 친밀감도 높이면서 또 우리가 지금 사드 때문에 막혀있는 게 사실이지만은 이게 저는 곧 풀린다고 생각을 합니다. 작년에도 사실 죄송합니다만 곧 풀린다는 이야기를 했는 기억이 있네요. 하지만 곧 풀리면은 한국 뮤지컬이 가장 먼저 진출할 나라는 중국입니다. 그래서 중국은 우리가 딤프에서 소중하게 파트너십을 갖고 가고 그리고 우리 딤프를 통해서 작품뿐만 아니고 저는 개인적으로 한국의 제작진들을 딤프하고 관계없이 중국의 창작 뮤지컬에 많이 소개를 제가 해주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우리 과거에 우리도 브로드웨이의 제작진들의 도움을 받았듯이 그렇게 함으로써 딤프가 이제는 언젠가는 한 번은 중국에서도 딤프를 한번 할 수 있는 기회가 되지 않을까. 뭐 쌍이라든가 큰 도시에서 딤프를 한번 할 수 있는 기회도 만들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갖고 하기 때문에 그렇게 이해해 주시고 작년에 저희들 그 프레시 댄스 같은 경우에는 서울부터 해가
여섯 개 도시 공연을 했습니다. 그리고 메피스토가 또 라이센스 된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고, 그 에디트 피아프가 라이센스 계약을 했다라는 이야기를 듣고, 저는 그 딤프의 역할이 계속 높아지고 있고, 이게 하나의 성과가 아닌가라는 이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예. 네. 다음 분 질문하실 분 계신가요? 네. 손 들어주시면 저희가 마이크 드리겠습니다. 네. 질문 있으신가요? 저기 아까 한 분 손 들었다가 손 들었다 내리신 분이 계신가요? 어느 분이신가요? 네. 궁금증이 해소되셨나 봐요. 저희가 너무 완벽하게 준비를 했죠. 네. 네. 지금 계속해서 기자간담회 열리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이유리 이사장님께 한 질문을 좀 드리겠습니다. 지금 한국뮤지컬협회라는 우리나라 뮤지컬의 큰 몸통을 또 이끌고 계시는데, 한국뮤지컬협회와 우리 또 딤프가 앞으로 어떤 관계로 좀 나아가면 우리나라 뮤지컬이 더 발전을 할 수가 있을까요? 네, 한국뮤지컬협회와 딤프의 관계는 지금까지도 서로 굉장히 좋은 협력 관계였고요. 그래서 매년 딤프를 알리는 기자간담회 이 제작 발표회장에는 한국뮤지컬협회 이사장이 늘 함께 해왔었습니다. 그리고 올해는 좀 더 특별하게 지금 구상을 하고 있는 부분이, 제가 소대에 말씀드린 것처럼 지금 현재 뮤지컬 분야는 유독 유일하게 모든 문화예술 또는 산업 분야에서 지부가 없습니다. 한국뮤지컬협회, 서울에 있는 한국뮤지컬협회가 유일한 뮤지컬인들을 위한 단체고, 지역은 뮤지컬 시장이 형성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특별하게 뮤지컬인들을 위한 기관이나 단체가 없는 게 지금 우리나라 실정입니다. 그래서 딤프가 대구시가 지역의 각 지역에서는 유일하게 독특한 시장을 형성하고 있습니다. 대구시는 서울 경기 지역이 지금 전체 우리나라 뮤지컬 시장의 한 70-80% 이상을 차지하고 있고요. 사실은 각 지역은 뮤지컬 관람객 비율을 보자면 1년에 다 일자리 수입니다. 근데 유일하게 이제 대구가 다른 지역에 비해서 한 3배수 정도를 차지하고 있는데, 그래도 아직 그 비율은 많지 않습니다. 그런데 어쨌든 대구는 이제 유일하게 지역에서 뮤지컬 도시로서, 뮤지컬 시장으로서 특성을 가진 뮤지컬 시장으로서 자리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거기에 딤프의 역할이 크고, 그리고 또 최근에 부산에 드림시어터라고 뮤지컬 전용관이 개관을 했습니다. 그렇게 보자면 경남, 경북을 잇는 이 영남권에 지금 딤프가 있고, 그리고 부산에 드림시어터가 있고 해서 뮤지컬 시장, 영남 지역의 뮤지컬 시장이 형성이 되는 어떤 가능성이 보이기 때문에 저희 한국뮤지컬협회도 이 점에 주목을 하고 대구국제뮤지컬협회와 좀 더 협력 관계를 가지면서 그 지역의 뮤지컬 활성화를 대구와 그리고 부산의 드림시어터와 연계를 하면서 좀 추진해 나갈 예정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집행위원장님 이제 마무리 멘트 간단하게 좀 해주시고 저희가 남아있는 공연 소개해드리고 이 자리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시 한 번 더 와주셔서 감사드리고, 저희들 많은 질문이라든가 또 알고 싶었던 이야기는 식사하면서 테이블에서 설명을 좀 드리는 기회를 가지고자 합니다. 그래서 딤프는 제가 한국을 떠나서 작년에 동유럽에 갔을 때 뮤지컬 관계자들이 딤프라는 단어를, 대구보다는 딤프라는 단어를 더 많이 알았습니다. 그래서 이 딤프가 저는 한국 뮤지컬 축제에 세계적인 어떤 뮤지컬인들이 훗날 세월이 지나서 이 뮤지컬 축제에 우리 한국 나아가서 대구에 오는 그날이 꼭 오리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전 세계 어디 가도 뮤지컬로서 이렇게 다양한 축제를 하는 축제가 없기 때문에 이걸 얼마만큼 열정을 가지고
얼마만큼 미리 비전을 가지고 하느냐에 따라 성과가 꼭 나올 거라고 믿고 있으니까 여러분들 그런 긍정적인 측면에서 봐주시고 꼭 한번 와주시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여러분 박수 한번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네, 집중력 있는 선생님 자리로 이제 모시도록 하겠습니다.